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연산은 가장 기본이 되는 학습이죠. 그래서 연산을 하라고 하는 경우는 어떤 부분이냐면 공부를 좀 할 거라든가 학원을 좀 다닐 거라든가 하다면 연산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심화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연산이 기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더 필요로 하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연산은 잘 되어 있어야 그런 부분에 방해가 되지 않고 더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연산은 공부를 할 아이라면 해 놓기를 추천합니다. 예전 선배 엄마들이 방문학습지를 꼭 하나 시키라고 하는 얘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연산학습 그 자체보다 연산에 대한 감을, 그 학습지가 좋다 아니다 이런 평보다 연산에 대한 감, 수에 대한 감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기본학습을 하는 것에 대한 강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연산은 하는 것이 할 수 있으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릴 때는 아이들에 따라서 이 아이는 안 해도 된다 이런 부분의 판단이 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3학년 4학년 시기 이 시기에는 큰 수의 계산, 큰 수의 곱셈 나눗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연습을 좀 해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곱셈 나눗셈이 느리다면 공부를 하는데 좀 방해가 돼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연산을 좀 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학교 1학년 수학에서도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수학을 좀 하는 아이들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도 사실은 방정식의 활용 같은 경우는 잘 배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잘 배워서 연습하면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재밌어 하고 이제 잘하게 돼요. 그런데 공통으로 모든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수학에 제일 어려워하는 건 사실은 난이도로 보면 방정식의 활용이 맞지만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까지 포함을 한다면 다항식의 계산이라든가 유리수의 계산이라든가 음수를 처음 배우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계산에 대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시기에도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한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연산에 대한 훈련이에요. 교과만 하더라도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부분 때문에 힘들어 하니까 요즘에는 중등연산 책도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예를 봤을 때에도 알 수 있지만 초등에서도 큰 수의 계산과 같이 이렇게 하나에 넘어야 되는 고비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평소에 연산을 해서 기본이 탄탄하게 만들어 준다면 교과할 때 더 중요한 부분, 더 생각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학습에 집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산은 요 3학년, 4학년 시기, 그 이후에 5, 6학년에도 분수의 곱셈 나눗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연습을 해 놓는다면 좋습니다. 시기 말씀드린 거에서 어릴 때는 아이들별로 조금 갈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크면서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3학년 이후에는 사실은 수학을 잘하든 못하든 잘하는 아이들도 좀 연습을 해 놓으니까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연산이 힘들면 정말 아이들도 힘들어해요. 현장에서 봐와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릴 때에는 사실은 수학 감이 좀 있는 아이들이라면 한 자리 연산까지는 안 하거나 아니면 두 자리 연산까지 정도도 안 해도 꾸준히 수학을 접하면서 수학에 이제 호기심이 있는 아이들은 연산 아닌 일반 수학 공부에서 그런 부분이 잘 돼요. 복잡하지 않으니까 말이죠. 예. 하지만 이제 3학년 이후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 훈련이라는 부분, 복잡한 계산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어릴 때는 아이들이 잘한다 못한다에 따라서 연산을 좀 한다 안 한다를 나누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3학년 이후의 시기에는 가능하면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참 아이러니한데요. 모든 아이들 모든 시기 연산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교과를 하면서 연산이 연습되는 부분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하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어떤 연산이 기본이 되고 3학년 이상은 대부분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연산을 항상 해야 된다 이런 부분보다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연습은 필요하다라는 어떤 선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리셈은 6권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계속해서 빨라진다는 이제 힘든 점을 어머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세요.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어떤 것들을 하더라도 그렇고요. 그러면 연산도 로드맵을 좀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산은 교과 학습을 많이 충분히 하고 있다면 저는 연산을 쉬어도 그 감은 어느 정도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연산 자체를 보면 감각을 이어가고 수에 대한 감각, 연산에 대한 감각, 빠르고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쉬는 게 또 아쉽기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원리셈 같은 연산학습지를 이렇게 시기를 짜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예를 들어 초등학교 3학년 교과를 한다. 그러면 그 전에 연산이 먼저 되게 로드맵을 짜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무조건 4학년, 5학년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학년을 배우기 전에 선행되도록 짜주고, 앞에 연산이 들어와 주도록 짜주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연습이 더 필요한 아이는 드릴을 하는 연산, 연습하는 연산, 뭐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 연산을 잘 해요. 그래서 이 반복하는 건 너무 아이들이 싫어해요. 그런 아이들에게는 사고력 연산 같은 학습지를 넣어줘도 괜찮습니다. 다만 사고력 연산은 연산을 연습시키는 효과는 아주 적거나 없다고 보시고 하는 게 더 나아요. 제가 아까 그런 면에서 연산학습지를 이제 중단해 주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중단하는 게 아쉽다라고 하면 사고력 연산학습지를 집어넣어서 수와 연산에 대해서 문제 해결력 또는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문제들을 다루면서 연산 감각, 수를 다루는 감각을 이어가는 걸 택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로드맵을 짜주시면 연산을 어느 정도 끊어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학습지만 시켜가지고는 사실 1년 내내 연산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권 나와 있는 원리셈 같은 책, 그 다음에 수월하게 원리부터 알 수 있는 원리셈 같은 책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빨라지니까 그 사이사이에 연습이 필요하면 연습을 위한 교재, 그 다음에 잘한다 라고 하면 사고력 연산이라고 불리우는 교재들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원리셈은 차근차근 조금씩 연습해 나간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배울 때 이게 이렇게 계산한다라고 기계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앞에 풀어서 해 놓았고, 그 다음에 2학년 전후 7세, 1학년, 2학년 요 시기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들도 넣어놨죠. 그리고 덧셈 뺄셈을 기준으로 2자리 정도까지는 가로셈으로 하는 것을 더 중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가로셈으로 한 이유는 수를 정확하게 더 알고, 그 다음에 머리로 계산하는 것도 필요해요. 무조건 손으로 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2자리까지는 가로셈으로 충분히 연습해봐라 하는 의도가 있고요. 미취학 시기의 원리셈은 정말 조금씩 공부하도록 해놨고, 그걸 넘어서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같은 경우는 각각 유아 시기에 아이들이 학습하는 논리를 전혀 다르게 해서 그 나이대에 맞는 학습 목표를 정해 놓았어요. 예를 들어 5, 6세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시작하고 수를 익힐 때죠. 이때는 기호 자체가 거의 안 나옵니다. 기호가 안 나오고 수와 상황을 주고 생활 속에서 덧셈 뺄셈의 상황을 이해하도록 하고 수를 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 6, 7세다 하면 수를 세면서 순서대로 세면서 거꾸로 세면서 더하기 빼기 1, 2, 3을 하면서 더하기 빼기의 원리를 아는 것을 학습 목표로 하고요. 그 다음에 7, 8세는 가르기 모으기로 초등연산의 논리와 알고리즘과 똑같은 방법으로 학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수학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시기별로 다른 논리로 좀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놓은 학습지가 없죠.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원리쌤이 유아 시기에 이렇게 아이들의 논리를 딱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 개발했던 교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소만쌤 원리쌤의 차이를 많이 물어보세요. 유아 시기에 특히 초등 시기의 내용으로 보면 크게 차이는 없는데 원리쌤이 이제 학교 교과 학습 단계에 조금 더 맞춰 놓았다 이런 부분이 있고, 유아 시기에는 차이가 좀 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원리쌤의 강점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사실은 소마쌤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소마쌤은 6세, 7세 단계인 K단계, P단계가 전체적으로 띄어세기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가르기 모으기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들어있거든요.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에 가졌던 시행착오 중에 하나가 수는 아이들은 차례로 세면서 셈을 해야 된다. 이게 아이들에게 쉽고 간편한 논리다. 이게 아이들에게 수창, 그 다음에 거꾸로 세기, 똑바로 세기를 많이 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많이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원리쌤이나 소마쌤이나 이제 그런 논리였는데, 소마쌤 같은 경우가 그 논리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루해하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큰 수를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래서 원리쌤에서는 띄어세기는 더하기 빼기 1, 2, 3까지만, 그 다음에 소마쌤의 P단계에 해당하는 7, 8세 부분은 가르기 모으기로 해서 초등 1학년 1학기 논리와 똑같이 가르기 모으기 덩어리로 생각하는 연산으로 완전히 생각하는 방법을 환기를 시켜 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소마쌤보다 원리쌤이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아이들 학습하는 걸 보고 제가 계속 피드백을 받잖아요. 예, 그 부분은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원리쌤은 이제 제가 소마쌤에서 손을 뗀 이후로 소마쌤은 정체되어 있는 반면에 지금 이제 5, 6학년, 그 다음에 예비 중등까지 만들어졌죠. 그리고 나중에 개정을 한다면 중등 연산까지 하고 3학년 이상의 연산도 한번 다시 돌아볼 예정인데, 어쨌든 원리쌤은 초등에서도 이제 공부하는 것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놓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